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8일 오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마지막 꽃샘추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발표한 거하고 어제 그 MBS 여론조사 발표하고 그저께 YTN 여론조사 발표한 것이 거의 추세가 비슷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 승리하는 구도로 들어가요. 국민의 힘이 승리하는 구도로 들어가는데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동훈과 수원 5개 지구 그거 좀 말씀드리고 또 계양을의 원희룡이가 이재명을 추격하는 여론조사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 지표, 우리는 추세를 보죠.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총선 같은 경우는 구정 전후에 지지율이 그대로 갑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이 2월 9일부터 12일 연이었는데 지금이 3월 8일이죠.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국힘이 완패,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완패 구도였는데 지금은 국힘이 완성 구도로 들어가고 있죠. 모든 게 이재명이란 생 양아치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 20일 이상을 끌고 있는 의대 정원 파란 문제 그게 윤석열의 지지율을 조금 끌어올렸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현재 국민의 앞선 구도는 국민의힘의 앞선 구도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고고 여명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전체 여론을 추세를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최악을 뽑느냐 차악을 뽑느냐 선거라 그러는데 둘 다 최악이에요. 민주당 이재명의 생양아치 사당 하나, 국힘 윤석열 한동훈의 사당 하나 똑같이 최악입니다. 총선 후에 국민은 또 한 번 절망을 느끼면서 또 한 번 각자 도생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도 각자 도생이죠. 따라서 국힘이 몇 석 더 이기길 원하지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고고 여명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 추세를 보면은 국힘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지를 못한다. 오늘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과 국힘의 상승세가 멈췄죠. 윤석열 지지율가 지난주보다 부정평가 도표 안 올릴게요. 도표 올리는 게 힘듭니다. 지난주 53%였는데 54%로 비슷하고 또 긍정도 39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힘의 지지율이 지난주 40% 피크를 찍고 37%로 3% 급락을 했으나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 그 비명 학살 공천이 나오죠. 야밤의 학살이다 하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래도 진보층인 박광원 또 여러 명이 다 떨어지죠. 친명 학살이 들어갔죠.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33%에서 지난주에 33%에서 31%로 또 꼬라박아요. 이게 최저치입니다. 1년 동안 최저치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힘은 지난주에 비해서 3% 떨어져서 40%에서 37%가 왔고 민주당은 33%에서 31%로 떨어졌다. 최저 지지율이다. 최저 지지율이다. 전부 다 생양아치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이 나와요. 정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양아치당이 31%, 국힘이 37% 나옵니다. 그죠? 한 1% 국힘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3% 빠져서 37%, 또 어제 발표했던 MBS 여론조사보다 국힘 지지율이 2%가 떨어지고 있죠. 국힘의 피크는 끝났고 윤석열 지지율 상승도 끝났다. 그런데
여기 가면은 조국 지지율이 지역구에서 6%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6%가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조국을 합하면은 38%가 나오고 국힘이 37%가 나오죠. 그런데 조국과 지금 더블 미친당이 전략을 세우기는 지역구는 민주당이요, 지민. 그 다음에 비례는 조국당이요, 비조. 조국, 비조. 이런 아니. 민지, 비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교차 투표가 들어가도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당층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20%, 19%가 나옵니다. ARS 여론조사는 ARS는 무당층이 5%, 4%를 줄였다 그러는데 그건 뻥이에요. 그 다음에 4월은 그 정권 심판론이냐, 또 야당 심판론이냐. 그래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어느 당을 찍을 것입니까? 어느 당을 지원할 겁니까? 하니까 전체적으로 여당 다수 당선을 원한다가 39%, 그 다음에 야당 이재명 당을 찍겠다는 게 35%, 그 다음에 제3지대 다수 당선이 16%.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비례하고 비례하고 지역하고 합한 거니까 제3지대는 제 생각엔 조국이 10% 10석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석. 그죠? 조국은 지역구를 안 낸다 그러니 지역은 민주당 이재명 생략하는 씨한테 몰아주라는 건데, 하여튼 제3지대 당선을 빼고 지지를 빼고 여당 39%, 야당 35% 나오죠. 그죠? 제가 볼 적에 제3지대가 민주당의 그 생양아치 그 종북 주사파 집어넣고 시민단체 집어넣고 그다음에 국힘이 비례 의원들 국힘 지지율이 39% 나오면 또한 20석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제3지대에서 이번에 한 15석 정도 분이 차이가 안 나요. 15석 정도가 아마 가져갈 거예요. 비례대표에서. 정의당까지 하면 한 20석, 18석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제3지대에서. 그런데, 여당 다수 당선이 39, 야당 다수 당선이 35인데, 이 정도로 총선까지 가면은, 누구도 압승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여명의 생각입니다. 이번 판은 저기 부산, 부울경하고 서울 경기에서 갈리는데요. 그걸 좀 보시죠. 지금 정당 지지율만 보면은 서울은 민주당이 지금 서울이 49석이죠. 민주당이 한 20석은 뺏길 것 같아. 잘못하면은. 저 한강벨트 라인 쪽에서, 지금 윤희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랐어요. 윤희숙과 전현희가 누가 이기느냐. 저는 전현희 우세로 봐요. 결국에는 총선이 가까워지면은 민주당 애들은 뭉칠 수뿐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다 뭉쳤죠. 근데 공천 탈락하고 공천 컷한 민주당 임종석이나 박광원이나 이런 애들도 뭉칠 수뿐이 없어요. 임종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임종석도 아마 가용시켜야 될 거예요. 나중에 산수갑산에 가든. 그래서 한강벨트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한강벨트에서 국힘이 우세로 하면은 지금 국힘이 9석이죠. 용산까지 해서 한 15석은 더 얻을 것 같은데요. 즉 서울은 반땡이에 들어가면은 서울에서 벌써 한 15석 더 얻고 경기도도 지금 60석인데 60석 정도 되죠. 경기 인천까지 121석이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민주당에 20석은 뺏길 것 같은데요. 그럼 서울 경기가 35석을 벌써 국힘이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공천이 3월 10일, 11일 경이면 다 끝나고 딱 한 달 동안 선거운동 들어갈지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럼 서울하고 경기가 국힘에서 35석 정도 최대치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론지표로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서울 경기가 더불민주당 24%고 국힘이 45%예요. 거의 그 2배 차이 나죠. 이게 2년, 3년 전에 4.7 보선과 같은 형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워낙 윤석열의 실정과 김건희가 발라당 벌러당 헷가닥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지금보다 어느 정도 약진을 하는 게 맞아요. 국힘이. 또 부울경으로 가보면은 부울경이 지금 더블 이상, 이것도 더블 차이가 나요. 더블 민주당이 25%, 국힘이 48% 지지율이 나와요. 거의 2배 차이 나죠. 지금 부울경이 40석이죠. 40석인데 민주당 애들이 한 11석인가 갖고 있을걸요? 그죠? 불과 지난 구정 전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역으로 돼버렸어요. 응? 지금 부울경에서 민주당 애들이 수세로 돌았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11석이나 12석 갖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반띵을 당하게 생겼어요. 국힘한테 반을 뺏기게 생겼다고. 이재명 생양아치 공천파동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부울경에서 5석 정도 더 가져오고, 그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35석 정도 더 가져오면 40석을 더 가져오죠. 그렇죠. 지금 국힘이 얼마입니까? 국힘이 지금 115석, 120석 정도 되죠. 115석에서 경기, 인천, 부울경에서 40석을 더 가져오면은 최대치를 잡는 겁니다. 155석 과반을 넘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충청권 같은 데서 지금 국힘이 우세로 돌았을 거예요. 국힘이. 충청도 한 25석 정도 되죠? 그죠? 지금 11석, 12석 비슷한데 국힘이 2석 더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힘이 160석도 넘길 수 있다가 나와요. 비례까지 합해서. 그죠? 160석을 넘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국힘이 160석 가져가면 민주당은 120석으로 쪼그라든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죠. 그 비례나 삼신당, 정의당 이런 애들이 한 20석 갖고 나오려면 120대 160도 구도가 들어가는데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과연 그대로 갈까? 윤석열 2년 동안 한 게 없다.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에 중도 진보층에서는 김건희뿐이 기억이 안 남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임종석 치는 게 그게 피크였어요. 임종석 치내는 게. 그래서 정권심판론이 그렇게 되는데 160대 120석으로 갈까? 그게 고고여명의 가장 큰 뭡니까? 딜레마예요.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국힘에게 37%를 찍겠다. 더불민주당에게 25%를 찍겠다. 조국신당한테 15%를 찍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37대 40이 나오죠. 그죠? 비례도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아주 반국가 단체적인 시민단체 출신, 또 친북 종북 세력, 경기 동부연합 이런 애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조국 쪽으로 많이 휩쓸리지 않을까. 비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조국이 부상하는 거고. 자, 앞에 드린 대로 지금 경기에서 국힘이 이기려면은 선당은 분당부터, 성남은 국힘이 이기기 힘들어요. 구성남은 분당 쪽부터 분당 갑을 해가지고 용인벨트 넘어가서, 그죠? 용인도 갑을병정이 있어요. 갑을병정. 분당 2개, 갑을병정, 그죠? 용인에서도 하나도 당선 안 됐어요. 한 명 당선했다가 정치장을 뽑으러 날아가고, 그 다음에 수원, 갑을병정 5개 지역구인데 갑을병정 무 그러니까 5개야. 그럼 수원 5개, 용인 4개, 9개. 그 다음에 분당 2개. 11개죠. 11개고 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안보 라인이 있는데 좀 당선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경기가 지금 11석인가 12석
13석이 있죠. 인천까지.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국힘이 경기도에서 압승구도가 들어가려면은, 분당 갑부터 시작해서 수원 병무까지 쳐야 돼요. 수원 병무까지. 그렇죠? 근데 수원은 전통적으로 야당 도시예요. 그리고 용인은, 거기는 분당 갑을의 영향을 받아서 또 서울 출퇴근하는 그 직장인들도 있고 해가지고 용인은 여야가 비슷한 구도인데 지난 총선에서 싹 말아먹었죠. 그렇죠?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 지금 대표적인 애가 국힘에서 이원모 하나뿐이 없어요. 이원모. 근데 용인시장 같은 경우가 이상일인가 김상일이라는 국힘 출신인가 좀 기대가 되죠. 용인은 반 정도 이상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하고 저는 봐요. 4개 지역구에서 2개 이상은 빼올 수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저 수원 쪽으로 가면은 갑을, 병정, 무 5개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서 전멸을 당했죠. 남경필이가 경기도지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 거기서 2개 정도, 1~2개는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1~2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까지 불과 보름 전,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수원은 난공불락이었어요. 그게 박광훈이라고 있었죠. 걔가 요번에 하위 20%로 평가를 나와가지고 어제 한신대 출신 철학과 교수인가 그 떨치기 새끼한테 3표짜리 쳤다 그러죠. 이길 수가 없어요. 하위 20%, 10% 해가지고 감점을 30% 당하면은 박광훈이가 그 이상한 놈한테 지금 친명한테 졌다는 거예요. 친명, 이재명한테 정조 같다, 이재명 찬양책을 2개나 썼다는 놈. 그거 맨날 유튜브 나오더라고. 아주 무식한 새끼예요. 들어보면. 그런데, 박광훈이가 과거에는 지금 국회의장 누구죠? 그 친구하고, 또, 박광훈이가 수원에서 대표적인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다 합리 진보 쪽이었어요. 그걸 날려버렸으니까, 그죠? 수원에서 민심이 이재명 지식의 생양아치라는 바람에 한 번 더 불었죠. 불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박광훈을 탈락시키고 쫓아내는 바람에 수원이 국힘 쪽으로 어느 정도 유리하게 들어갔다. 그 대표적인 게, 범죄 심리학자인가? 머리 흰 마개같이 생긴 애.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걔가 박광훈이하고 붙어있을 적에 맨땅에 헤딩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더니 박광훈이 날라가지고 난리 났대. 좋아. 박광훈은 날려가지 해볼만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지고 한동훈이가 어제 수원에 갔죠. 가가지고 민주당 4년이 또 민주당 12년이 10년 이상 민주당이 여기서 국회의원을 다 해먹었는데 수원을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이수경인가 그랬죠. 그 범죄심무 전문학자. 이게 머리가 이상하게 생겨네. 이수경을 밀어줘라. 국힘을 밀어줘라. 우리가 개벽을 시켜버리겠다. 우리가 발전시키겠다. 이 미친놈 아니야. 한동훈이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걸 쏟고 있어요. 국민들이. 오히려 국힘 애들이 수원에 투자를 덜 했고 민주당 애들은 그래도 할 만큼 다 했어요. 그걸 지금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야도로 자리 잡은 거예요. 단순히 보수가 싫어가 아니에요. 보수가 수원에 10년 동안 해준 게 뭐냐가 나오는 거예요. 남경필이 날아가기 전후부터. 그렇죠? 그 야도예요. 그러니까 남경필이 오죽하면은 정부 부시장 또 부시장을 그 야당 애들한테 주고 협치를 했겠어요. 그런 역사적인 것도 모르는 게 민주당이 다 말한 것 한 게 뭐냐? 수원을 위해서. 국힘보다 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애들이 한 것도 많고 용인 같은 경우도 민주당 애들이 한 거 많아요. 그죠? 따라서 anyway, 박광훈을 날림으로 해가지고 수원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국힘이 1~2석을 가져올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 명룡대전이라고. 명룡은 무슨 명룡이야. 원희룡이 내가 용이냐 용? 난 너 쥐룡이 같은데? 원희룡이가 이재명 발을 물고 이재명을 이길 것이다. 이천수 데려다니고 그런다 그래. 이천수 영향이 없어요. 아니 이천수가 4년 전에는 송영길 거리 쫓아다니면서 송영길 빨고 송영길 당선시켰잖아요. 그렇게 지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선거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영주가 국힘에 입당해가지고 영향 없어요. 중도층은 김영주를 오히려 버리고 국힘을 더 버리지 김영주를 끌어들인 국힘을 지지 않습니다. 그 영등포 갑에서. 영등포 갑 같은 경우 그 틈새를 보고 허나하게 출마했죠, 어제. 너도 톡 떨어져, 허나 너도. 한심한 것들. 아휴. 지금 계양을 같은 경우가 어제 뉴시스에서 한국갤럽하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10% 응답률에. 이재명이가 45%, 원희룡이가 41%. 5차 법인회로 따라잡았다 그러는데 원희룡 져요. 집니다. 이거는 지금 계양을이 지역구가 분구가 됐어요. 근데 이재명한테 불리한 것만 분구가 되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구는 그대로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희룡이가 이기려면은 성사는 없지만은 지금 이재명의 사천, 공천, 악기적인 금이 같은 사천을 했잖아요. 그럼 다른 데와 같이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져야 돼. 근데 별로 안 떨어지고 원희룡은 찔끔 올란 거예요. 이래가지고 못 이겨요. 선거날 가면은 이재명이 당선되는데 나는 두 놈 다 당선 안 되길 원해요. 원희룡이는 이재명한테 대장동 그럴 텐데 이재명은 어제부터 시작했죠. 양평 가가지고 김건희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국정농단이고 이걸 백지화로 덮은 놈이 원희룡이다. 그죠? 1타 3피죠. 너희가 와서 맨날 대장동 떠들어봐. 나는 양평 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김건희의 양평 고속도로를 물을 거야. 그러니까 원희룡이라는 놈이 또 이재명을 고발해요. 이놈 진짜 싼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수고 그러지만은 이 원희룡이라는 놈이 따라서 이재명 대 원희룡은 이재명이 원희룡한테 압승을 하는데 그래도 기분 나쁘다는 거죠. 보수주의적인 입장, 보수 중도적인 우리들은 그러는 원희룡이 당선되면은 김건희가 진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개량을 해서 심판을 내릴 건데 지금 여론이 자극돼가지고 꼭 원희룡이가 이재명한테 이길까지 계속 그러죠. 이재명이가 만약에 개항을 해서 패배하면요, 어떤 대표성을 갖느냐? 민주당 톱반 전국에서 전라도만 제하고 전라도 일부 포함되고 민주당이 싹 지는 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벌써 20분을 지났으면 이까지만 할게요. 선거 분석 하나씩 해드릴게요.